네, 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금요일 이 시간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감하기 전에 공략 가능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의 추천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의 추천 종목 HL 만도가 2차 목표가에 도달해줬습니다. 매수가는 48,400원이었고요. 2차 목표가 54,500원 오늘 넘겨주면서 수익률은 12.6%를 기록합니다. 넘어가서 최원재 전문가의 추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오셈이었는데요. 매수가는 3,450원이었고요. 목표가 오늘 4,000원 넘겨주면서 수익률은 18.84%를 기록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증 과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와줬습니다. 한 종목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테카 바이오가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6월 28일에 단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주가 흐름 정말 좋았었는데 어제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이 종목부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신테카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용 AI 솔루션 이제 루닛이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부각이 받았었죠. 그만큼 이제 이런 의료용 AI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아직 아쉬운 거는 이제 신테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디매체 플랫폼 여기에 있는 사실 기술 이전이 아직 한 건이 없습니다. 좀 한 건이 나와줘야 결국에는 좀 향후에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입증할 부분이 큰데, 물론 이제 그런 최근에 후보 물질들 한 몇백 건들 중에서도 자체적인 인상이 가능한 물질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주가적인 흐름보다는 저는 일단은 기술 이전이 나오는 기술력이 입증되는 흐름이 좀 나와야 향후에 또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노피나 로시와 같은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 있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 거의 5조에서 3조짜리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기대가 생각보다 좀 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바이오 유럽이나 실제로 다른 JP모건 같은 곳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미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좀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기술 이전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차 목표가가 아니라 지금 매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냐면은 이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만든 신약으로 처음으로 환자에게 투약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신뢰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하반기에 그런 기술 이전 기대가 신테카 바이오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뢰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두렵기 때문에 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65%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매수 전략 유지하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도달 종목 큐렉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도 함께 추가 코멘트 주시죠. 큐렉스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큐렉스 스파인이라고 해서 이제 척추 수술 로봇 같은 경우 FDA 승인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오늘 금방 아까 30분 전에 나왔던 유르메카와의 공급 계약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공관절 로봇 자체가 아직까지는 로봇 판매 대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일본이나 이제 북미 쪽 로봇 관련 회사와 지금 공급 계약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확장은 일단 오케이고,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가격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이제 2분기 시즌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큐렉스의 판매 데이터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동안 올라왔던 주가들이 그만큼 판매 데이터가 좋았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 충분히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14,000원, 13,000원 아니면 13,000원, 15,000원 가격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잡아야 되는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큐렉스 자체는 계속 회사는 좋아지고 있고 대외 성장 가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예 주식을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한 3년, 4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잡는 게 무조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큐렉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14,000원 밑으로에서는 앞으로도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추천 종목이었던 효성 TNC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과는 다르게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그만큼 스판덱스랑 이제 비디오 스크랩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되어 있었고 올해 1분기까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실적에 대한 또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중국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스판덱스 시장에서 거의 60%, 70%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기미가 좀 최근에 좀 나오는 게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50만 원 제시했고 선저가를 35만 원 제시하긴 했습니다만은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저는 보류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업황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수 전략 살짝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유 비중을 살짝 수정하는 걸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우스 종목입니다. 네, 제우스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주가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이 회사는 일단 반도체, 수십 세정 장비 업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 업체, 그리고 로봇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의 70%가 이제 반도체 수십 세정 장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HBM 관련주로 해서 이제 후공정 쪽에 이제 클리닝 이제 제조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콩쿨에서 이제 캐pex 투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DDR5나 아니면은 이제 HBM 관련해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수율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웨이퍼 장치를 오염 물질들을 빨리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수율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이 제이스가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 비중 70%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향후에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가 이제 예전 2019년쯤에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 하나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쪽 시장을 어느 정도 캐파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로봇 같은 경우도 물론 이 회사가 2020년까지는 이런 일본의 상큐 회사에게 로봇 유통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로봇을 직접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용 로봇을 이제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커피의 바나다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실제로 지금 서비스용 로봇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의 매출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이런 커피점이나 피자나 이제 치킨점과 같은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향후 로봇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플러스 로봇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테마군으로서 좀 제우스가 가장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좀 제우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HBM 모멘텀 거기에다가 로봇 산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가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매수 전략은 어떻게 짜주실까요?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 어제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매, 타이밍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매수 타이밍이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았으니까 45,000원, 선저가는 3만원 잡는데,
목표가 45,000원 잡은 거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 쪽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후공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공정 쪽에서도 이런 해당 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반도체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목표가 4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우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공개방송 일정이 있는데요. 김봉만 전문가가 유튜브 라이브 공개방송 일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후 4시고요. 하반기 시장은 이렇게 흘러간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